네,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앞서 우리 조승래 과방위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이번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확인된 것처럼 명의도용도 그렇고 점검 결과를 특히 보궐선거 하루 전날 발표한 의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와 투표 행위인데 이러한 선거와 투표 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정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난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을 했는데 만약 그러한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고 최상병 사망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라는 근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VIP 보고라고 써있는 전 수사단장의 메모, 전화 녹취록, 경찰 이첩 전에 포항지청까지 동원해서 9번이나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한 사실, 모든 정황이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리키고 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지키기, 꼬리 자르기면 여념이 없습니다. 한술 더 떠 수사 중인 사건을 놓고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괴문건을 작성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저희가 이미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실을 밝히는데 정부 여당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일 이상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의한다면 언제든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당 이소영, 장철민 의원이 LH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문제 해결 방식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부실 시공 아파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태원 참사 추모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추모주간 첫날 서울시 국감이 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1주기가 되도록 공식적인 유가족 면담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사는 분향소 강제 철거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다소 서울시가 유연한 제스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 민주당이 끝까지 유가족 생존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에도 국감장은 2주째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부실한 자료 제출에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여당은 여전히 정부 방패 국감에만 충실합니다. 정부 여당의 변화와 혁신은 국감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충실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형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입니다.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1.4%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경제기관에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일본에게 역전당한 것이 무려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출 위기도 심각합니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과 중동의 충돌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 회복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는 약 1,600조로 사상 최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최악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재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20% 이상을 거둬들이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추진 중입니다. EU의 여러 나라들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과 독일은 각각 7,5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유럽연합 기금과 2,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방어 보호기금을 조성해 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입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 190억 원에 현재 확인된 피해 세대만 600여 세대입니다.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당국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에 찾아온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정부의 정책 적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 마련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불안함과 절망에 정부는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특별법의 취지대로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이 상담받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관련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